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머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워리분들의 소원을 이뤄드릴 주제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사실 누구나 대박을 꿈꾸죠. 네네네. 이 대박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데 너무 세게 얘기한 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나가다 보면 뭐 30% 올랐다? 일도 아니죠. 누구의 세비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다 어떤 보면 10배 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난 뭐 했냐 이런 자괴감 드는 건데요. 사실 가장 크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원했든지 그런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레벨업이 순식간에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갑자기 부도나고 이러면 이제 깡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한국 주식 하시는 분 중에 보면 특히 이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뭔가 재미삼아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장 폐지를 경험했던 분이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의외로 많죠.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아요. 네네.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PD, 작가 이런 분들. 은근히 많아요. 상장 폐지 당해본 사람. 월가워즈. 근데 여하튼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고 이번에 대표 중에가 트위터죠. 트위터를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나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서 그걸 주식을 다 사주기로 했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다 딜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어찌됐건 바닥권에서는 $35, $40 그 언저리에 사셨던 분들은 50몇 달에 사준다 보니까 뭐 대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레벨업되고 그 가격에서 상당히 유지될 거란 말이죠. 사주는 가격까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트위터였고요. 또 하나가 물론 저 위에서 사신 분들은 속상하지만 저 밑에서 어떻게 사셨던 분들은 갑자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회사가 그때 세계 최고의 큰 형님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해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 위에서 산 사람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아래에서 사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형님 딱 나오는 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벅스에스에 또 그 어르신들도 사줬다고 하니까 이것도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인수가 되기는 거가 정말 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딜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피인수 가격이 결정돼서 그것도 확실하게 이제 뭐 상장이 뭐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식 돈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팔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투자로 접근하기에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걸 예측할 수는 없으나 많은 또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략가 그리고 투자 관련된 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투자 그런 조언하는 그룹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죠.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회사는 캐나다 기반의 Successful Investor Wealth Management 그룹의 TSI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도 소위 투자자들을 위한 레터나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들을 계속하는데 여기서 최근에 좀 피인수 가능성 있는 기업을 5개를 선별했어요. 이들이 아주 엉터리가 아니라 더 글로브 앤 메일이라고 캐나다 계시면 다 알아. 제일 유명한 권위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최근 5년 동안에 꾸준하게 매년 발표하는데 거기서 했던 그런 어드바이저 그룹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꾸준히 들었던 곳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피인수 가능성 높은 기업을 5개를 선별했어요. 고개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와, 그러니까 기준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피인수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우리는 뭐 알 수는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이들이 했던 큰 기준은 뭐냐면 가장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은 배당을 좀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을 먼저 했고요. 또 하나가 흥미로운 건데 이건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모기업이 있었는데 모기업에서 분리됐어. 분리됐다는 건 뭔가 핵심 사업일 수 있지만 뭔가 핵심 기업을 남겨뒀을 거 아니야.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긴 돼요. 큰 기업이 있는데 하나 분리됐어. 언제라도 팔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주인만 있으면. 그러면 이게 엉터리 회사 하면 안 되잖아요. 엉터리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다만 자기네의 어떤 모기업에서 핵심 사업에서 약간 엇나가 있는 거, 약간 빗나간 거. 제가 이게 처음 딱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막 찾아보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돼요.
아, 그러니까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네. 뭔가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판다 이런 느낌이. 다만 나의 핵심 사회에서 약간 엇나가 있어. 약간 빗나갔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저도 굳이 이해하면 이렇게 됐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이해가 또 그게 끄덕끄덕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정확히 보면 모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기업이 속성상 순수한 사업 분야고요. 사업 분야가 순수하게 딱 떨어지고요. 그쵸. 네. 성장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팔릴 매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팔 의사도 있는 거로 추정한 거죠. 이 컨설팅 그룹은.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피인수 매력이 높다는 평가를 갖고 그런 전제 조건을 갖고 나름대로 과거 거로 사례를 좀 분석했겠죠. 그것까지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데요. 그러면 하더라도 그냥 말로 때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주식을 얘기하면서 말로 때우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얘네가 8개의 항목을 갖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레이드를 줬어요. 어떤 거는 1점, 2점씩 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5년 연속 배당을 하면 1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상 6년 넘어가면 2점을 줘요. 그래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금을 또 5년 이상 인상했어요. 네. 너 2포인트냐? 2점 줘. 네네. 너 잘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이건 제가 뭐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뭐 1점이에요. 네. 디테일한 것도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의지. 예, 예. 경기 둔감한 산업재예요. 둔감. 예, 그러니까 민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 경기가 안 좋아도 예, 예. 팔리는 건. 네.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비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느낌으로 뭐 느낌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도 1점 줬고요. 또 외환 환율이라든가 정치적 이슈에 노출이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이 1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외환까지는 환율에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네. 환율의 변동폭이 크면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 이슈가 적은 것에 노출이 적게 노출을 때 1점을 줬다는데 그거 두 분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는 되는데 못 찾을 것 같아요. 찾지 어려울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그 벅스에이스의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이런 쪽에서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한 거 끼어들 필요가 없다. 네.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끼어들면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수자 네네. 이슈가 분명 있잖아요. 네. 성소수자에 대해서 무슨 지지할 수도 있고 네.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낑겨 들어가면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반대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이콧 운동 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딱 걸린 게 이번에 디즈니잖아요. 디즈니 알죠? 알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어요. 디즈니 알고 있어요? 네, 얘기 좀 들었어요. 딱 그 얘기를 이번에 워렌 버핏의 이번에 벅시에스에서 이번에 의문의 일패당한 건 디즈니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얘기에 끼어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해봤자 잘못하면 워렌 버핏 얘기로는 보이콧하기 칩싸게 돼요. 그러면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얘기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그렇네요. 네, 좀 약간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정치적 이슈 막 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재무제표는 항상 보면 이거는 뭔가 스트롱 밸런스 쉿이라는 걸 제가 뭐 번역할 게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안정적인 재무비율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네. 망하지 않고 이런 네.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이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계속 좋았고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굳건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가 더 가산점 주는 게 업계 1등이면 또 하나 1등 또 이 영스타가 좋아하는 항목이죠. 네. 네. 저 1등 좋아해요? 1등 좋아하시잖아요. 무조건 1등. 1등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아이, 꼭 그렇진 않은데 미국 기업은 워낙 많은데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뭐 네, 그렇죠. 2, 3등은 볼 필요는 보이냐 그런 의미죠. 네. 근데 하여튼 얘네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애들도 얘네들도 업계 리더를 1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점수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평가가 딱 나옵니다. 다우도 있고 뭐 코르테바 저도 잘 몰랐던 회사인데 콘트루 브랜즈, 램 웨스턴 홀딩스, 베스트 바디앤웍스 저는 이 중에서 2개밖에 모르죠. 다우랑 베스트 바디앤웍스밖에 네. 모르고 엠벤트 일렉트릭 PLC인데 이런 것들이 6개인데 그래서 것들이 각각의 점수가 있는 거야. 제일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주가 지난주 말 주가 정도 될 겁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네. 요거가 6종목을 선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기업에서 분사된 회사이면서 독립적으로도 성장수도 있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이런 것들 수익성이 괜찮고 네네. 그리고 밸런스 시도 좋고 네. 망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일단 6개 종목이 표입니다. 예. 간단하게 네. 회사 내용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좋아요. 화면으로 네. 올려주실 테니까요. 다우는 다우 듀뽕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화학회사예요. 다우 듀뽕이 이제 찢어지면서 다우 이거 있고
코르테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거는 농산물 관련된 네네. 농산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우 듀뽕에서 찢어진 애들이야. 그래서 하나가 다우고 또 하나가 코르테바 같은 데서 찢어진 애들인데요. 다우는 아시다시피 화학회사고요. 코르테바는 농산물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점수가 1위, 2위로 좋게 나오고 이 6개 중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는 애들. 3위가 이제 콘투어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랭글러 랭글러란 거랑 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쵸? 이거는 VFC에서 나온 겁니다. 아, VF에서 반스. 네, 반스에서 나오는 회사가 바로 콘투어 브랜드죠. 근데 왜 찢어졌는지는 그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저도 모르고. 그쵸.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기준에 의하면 뭔가 좀 팔릴만하다. 특히 미국의 어떤 이런 브랜드 회사들은 사고 파는 데 익숙하거든요. 맞아요. 주가는 쭉 흘러내리던 상대적으로 작년 봄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 웨스턴 홀딩스는 냉동 감자 하는 회사인데 코나그라 브랜드라는 워낙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분리된 거예요. 냉동 감자. 그러니까 LW입니다. 램 웨스턴 홀딩스. 5번째가 베스 앤 바디웍스는 유명한 회사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분리된 거. 그래서 여기 회사는 주가는 완전히 나름 쉬고 있다가 좀 살아나는데 작년에 보면 연말에도 많이들 이슈가 됐고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에 많이 선물 사준다. 맞아요. 빈소론 가기 뭐 하니까 크리스마스 파티가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쉬었죠 지금은. 땅세 이런 것도 멀쩡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BBWI 뭐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브랜드 들어와 있잖아요. 샵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겠고요. 엠벤트 일렉트로닉은 펜테어 PLC라는 것에서 분류되는데 펜테어는 공조기기 이런 걸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회사인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알루미늄 비철금속으로 다양한 전자제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케이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뭐 다양한 전자제품을 둘러싸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엠벤트 일렉트릭인데 이것도 역시 점수가 좋게 나와서 6등으로 올라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캐나다의 그 컨설팅 그룹에 의해서 1, 2, 3, 4, 5, 6등이고요. 이것들이 바로 이번에 분사되면서도 지금 피인수 가능성이 높은 6개로 오늘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이들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꼽은 인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6개 한번 살펴봤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 TSI 웰트 여기서 TSI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얼마나 자주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는 좀 남들과 다른 큰 폭의 이 대박을 좀 잡아보고 싶다. 나는 정말 누군가가 혹 데려갈 만한 그런 인수 가능성 높은 기업에 미리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들어가서 인수 가능성 높은 기업들의 리스트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 먹고 했다간 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배당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확실한 거를 소개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피인수 가능성 높은 기업들 찾는 방법, 그들의 기준, 그리고 그 종목들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고요. 워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